내년에 주요 목차에 대한 부분을 크게 세 가지로 가려고 해요. 트렌드 와칭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 잠깐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트렌드 와칭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방법에 대한 거, 마지막으로 트렌드 와칭을 활용해서 기획에 옮기고 아이디어를 옮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네. 먼저 트렌드 와칭에 대한 이해부터 가도록 할게요. 트렌드 와칭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부터 가면 뭔가 이제 왜 생겼는지부터 설명을 조금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월가의 전설이라고 해요. 피터 린치인데요. 1977년부터 시작해서 13년 동안에 마젤란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수익률이 2,700%예요. 삼성전자가 11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몇 배의 수익률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을까? 이 비법에 되게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 강연 자체보다 이제 거기에 더 관심이 생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방법이 있다면 내가 굳이 이 고생 안 하고 돈 벌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터 린치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 사람은 생활 속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무슨 얘기냐? 어렸을 때 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이 사람이 골프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골프 치러 오는 회원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보를 얻고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냈어요. 아, 난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에 들어가게 돼요. 막상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서 배운 내용은 현실하고 맞지 않더라는 거죠. 재무제표를 아무리 분석을 해도 분석한 결과가 과거 자료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지금 좋은 거지 이게 미래에 좋을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때려치는 거죠. 때려치고 이제 본격적인 증권을 시작을 하면 증권 투자에 대한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생활 속의 발견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길을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걸 봤더니 던킨 도너츠에서 사람들이 커피와 베이글을 사려고 줄을 서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 저긴 투자했을 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을 하는 거죠. 모 투자회사에 잘 나가는 투자 전문가도 이런 방법을 택한다고 해요. 와이프랑 함께 주말에 마트에 가는 거죠.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장을 뭘 받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투자를 했을 때 훨씬 좋은 성과를 내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을 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기업에 또 경영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영자들의 관심은 뭐냐? 너무나 시장이 빠른 거죠. 빠른 변화, 불황,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하고 한 발 앞서가려고 하면 이제 예전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거를 벤치마킹하면 돼요. 해외 좋은 것들, 해외 한 바퀴 쫙 돌고 나면 CEO들이 이만큼씩 들고 와. 자, 벤치마킹 해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해외 아무리 나가도 들고 들어올 게 없는 거죠. 오히려 해외에서 물어보죠. 벤치마킹 할 만한 게 한국에 없나요?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기획자들이, 개발자들이 실제로 트렌드를 보고 읽어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필요성이 발견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로 고객들을 만났어요.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객의 니즈라고 하는 게 너무나 깊이 잠재돼 있어. 왜? 고객 또한 사실은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예를 한번 들어서 여쭤볼게요. 고객이 말합니다. 그건 너무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갖고 싶진 않다. 네. 내 여동생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그건 오락용으로는 너무 훌륭할 것 같아요. 네. 일상생활에는 그다지. 네. 이건 특별한 경우에 적합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즉,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과 실제 내면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만 듣고 이제는 기획하거나 개발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힘들어졌다 라고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점점점
사회가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경쟁이 변하면서 이제 개인한테 원하는 것도 달라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 앉아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 지금은요, 달라지고 있습니다. 뭘 원하냐면 아이디어를 기반해서 남들이 없는 차별적인 거 들고 오라는 거죠. 이때까지 못 봤던 거를 들고 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제 독창성, 남과 다르게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과 다르게 기획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개인을 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HR의 헤드헌터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과장급, 차장급의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개인의 역량을 발휘해서 프로젝트를 하는 능력, 또 유연하고 창의성 있게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 매우 중요해졌다는 거죠. 부장급은요, 신규 사업에 대한 기획력,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능력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회가 변화하면서 개인한테 원하는 역량 또한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쓰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스카이의 베가 상품입니다. 베가 레이서 같은 경우에 뭐 LTE 폰 굉장히 히트를 쳤죠. 이 상품을 개발했다? 네. 앞에 있군요. 네. 이 상품을 기획했던 상품 기획팀 팀장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사무실에 앉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직원들과 함께 영화도 보러 가고 연극도 보러 가고 다양한 거리 관찰을 했다. 관찰을 하면 사람들이 뭘 갖고 노는지, 뭘 갖고 즐기는지 라고 하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다.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제품을 쓰고 그 기능을 쓰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보고 여기서 혁신의 사례를 얻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품의 서비스의 혁신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어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뭔가를 꺼내요. 주머니에서. 이어폰이에요. 이어폰 꺼내면 여러분 어때요? 막 엉켜있죠. 푸는데 막 짜증나죠. 사람들이 찡그린 얼굴을 보고 상품을 개발한 거예요. 이어폰 줄을 지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채워둘 때는 엉키지 않는 거죠. 디자인적으로 예쁜 거죠. 하지만 지퍼를 풀면 양쪽 귀에 하나씩 꽂혀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즉, 생활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불편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지만 그걸 스쳐 지나가느냐. 왜 그럴까? 문제가 뭘까? 어떻게 풀어볼까? 내가 내 업무랑 연결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다른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활에 기반한 아이디어에 대한 부분들은 상품이 나왔을 때 빅히트를 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판매에 있어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마케도 브라우니,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을 거예요. 마케도 브라우니의 영업사원입니다. 판매사원. 매장을 관찰했어요. 매장을 관찰해 보니까 이 매장은 좀 독특해요.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주요 고객들이 서울역, 롯데마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일본인 고객들이 많이 오는 거죠. 일본인들이 왜 이렇게 브라우니에 열광하나? Why? 라고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가져본 결과 일본의 브라우니는 수제품이야. 고가인 거죠. 이렇게 대형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우리가 느끼기에는 매우 비싸. 3,000원. 너무 비싸.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해외여행하고 들고 가기 너무 좋은 선물인 거죠. 자, 이렇게 판매사원이 판매 현장을 방문하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여기서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왜 그럴까? 누가 그럴까? 이걸 내 업무랑 연결시키면 이라고 생각을 해서 4개의 패키지를 묶은 거예요. 대형 패키지로 만든 거죠. 선물용으로. 포장을 예쁘게. 어떨까요? 쪽박일까요? 대박일까요? 대박이죠. 전국에 25억을 파는데 이 매장 하나에서만 1억씩 팔아요. 월에. 일본에 진출하는 창업에 있어서도 지금 엄청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단순히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 기업 이미지로 가져온 사례도 있어요. 폭스바겐, 여러분 판 시리즈라고 보신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판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공헌의 이미지, 친환경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죠. 계단을 이용하는 고객들 어때요? 매우 불편하죠. 계단 이용 안 해요.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펀이라고 하는 재미 요소를 넣은 거죠. 계단에다가 소리가 나도록
연결을 한 거예요. 오히려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는 고객보다 계단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많은 거죠. 전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이구 학교 근처에 만들면 안 되겠다. 애들 지각하겠네. 제가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즐거움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다, 이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건 뭐지? 펀이라고 하는 거지. 연결을 시킴으로 인해서 판매도 달라지고 상품도 달라지고 서비스도 달라지고 이렇게 기업의 이미지까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일상에서의 변화를 읽고 내 것과 연결시키는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돈도 벌게 하고 판매도 늘게 하고 상품도 그리고 기업 이미지까지도 좋게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용도에서도 활용한 사례가 있어요. 자, 게임 업체인데요. 이 게임 업체가 우수한 프로그래머를 뽑고 싶어요. 그런데요, 회사의 규모가 작고 인지도가 낮으니까 안 와요. 안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5개 광고에다가 프로그래머들만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언어로 인력 광고, 인력 모집에 대한 광고를 낸 거예요. 지나가는 프로그래머가 이걸 보고 저기 재밌네? 저기 어느 회사야? 사람 찾네? 라고 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을 기업에서는 쉽게 리크루팅 없이 뽑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또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나를 알아주는 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다닐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즉, 사실 전혀 무관할 것 같던 트렌드라고 하는 것과 판매 촉진, 상품 서비스 뿐만 아니라 HR까지도 연결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 책을 읽고 이렇게 감상을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모 학교에서 교수님이 과제를 주셨대요. 이 책을 읽고 HR과 연계되는 보고서를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저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썼을까 되게 궁금한데요. 이렇게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의 기획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고객한테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혁신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포스코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창현 놀이방이라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실생활에 있었던 놀이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오는 거죠. 이 안에서 연극도 하고 이 안에서 운동회도 하고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혁신에 대한 사례들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 와칭 어디다 활용할까요? 상품 서비스 혁신, 상품의 아이디어, 고객 관리, 영업 프로모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 혁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도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또 사회공헌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떤 걸 만들어낼까라고 하는 부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부 혁신 관점에서 조직문화, 교육 프로그램, 또 HR, 또 신입사원의 이직률을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부분. 제가 오늘 사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지금 5시까지 강연을 하다 온 상황이에요. 강연을 하다 왔는데 그 강연에서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직원들이 이직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직률을 어떻게 올릴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트렌드 워칭을 한번 해보셨어요. 실습으로 하면서 아이디어도 내시고 기획도 내시고 이런 식의 과정들을 쭉 겪으셨는데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흡족하게 끝이 난 상황이에요. 자, 트렌드 와칭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트렌드와 와칭이라고 하는 걸 섞었다 라고 하는 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자, 트렌드라고 하는 건 동향 추세예요. 고객이 사회, 생활, 문화, 소비자 각각의 변화, 다양한 징후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하고 오셨어요. 그 현장 속에서 있다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 속에 남는 게 뭐가 있으셨어요? 그거를 이렇게 흘려지나 보내는 게 아니라 관심을 기울이고 주시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게 바로 와칭인 거죠. 제가 와칭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와칭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트렌드를 어떻게 뽑아낼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연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성공 사례를 하면서 이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가져라. 작은 변화에 관심을 놓치지 말고 왜라고 하는 퀘스천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과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누적돼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식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여러분이 차별화 역량, 트렌드를 읽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키워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왜 그러면 다 영향을 미치느냐. 우리가 거리의 모습, 매장, 구매, 행동, 생활 모습, 즉 전자제품을 살 때도, 운동화를 살 때도, 머리를 펌어할 때도 우리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중요해진 거. 예를 들어서 오늘 점심에 제가 강연을 하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수원에서 음식이 나와요. 연수원에서 음식이 나오면 참 재밌는 게 예전 불과 2, 3년까지는 전만 하더라도 음식이 나오면 어떠냐면 다 흰 쌀밥이었어요. 흰 쌀밥에다가 잡곡밥이 저 구석에 있어. 먹고 싶은 사람 먹으라는 거죠. 당뇨병이나 이런 분 있는 분들 거기 가서 드셨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다 흑미밥, 현미밥, 네, 보리밥 이런 데 다 주셔서 드시고, 네, 오히려 쌀밥은 구석에 따로 있어요. 변하는 거죠. 왜?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싼 거, 디자인 예쁜 거, 근데 지금은 어때요? 활동하기 얼마나 편하냐 라고 하는 거, 얼마나 기능성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 변화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먹는 거에서도, 입는 거에서도, 행동하는 거에서도, 또 취업을 할 때 기업을 택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달라지고 있어요. 그 기준에 뭐가 있느냐?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있다는 거죠. 중요해진 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이 중요해진 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사회생활 문화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의 모습, 또 사람들이 나와 전혀 무관할 듯한 다른 매장에서 구매하는 모습, 나하고 전혀 무관할 듯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들의 가치관의 변화와 문화의 변화를 읽으실 수 있다고 하면 내 거에 갖다 접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어디에서 경쟁사가 하길래, 다른 나라에서 하길래 라고 하는 벤치마킹의 의미가 아니라 나만의 차별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변화의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우리가 트렌드 와칭을 하는 건 크게 책에서 두 가지로 제시해드리고 있어요. 변화를 탐색하는 것. 즉, 뭐예요? 일상생활을 통해서. 모임에 갔는데요. 모임에 만난 사람들이 전부 야상을 입고 있는 거죠. 아, 오늘 뭐 군대 모임도 아닌데 왜 다들 야상을. 불과 2, 3년 전 여성들 사이에 없어서는 안 되는 머스트 아이템이죠. 야상. 변화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요?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늘어나면서 여성들이 이제 갖는 파워도 달라지고 여성에 대한 포지션이 예전에는 얌전하고 예쁜 여자, 조숙한 여자의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훨씬 강하고 리딩할 수 있고 파워풀한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멋진 여자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입는 거에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화를 장기적으로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보는 변화를 탐색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설 검증형이에요. 즉, 매출이 갑자기 떨어져. 왜 그렇지? 이번에 새롭게 브랜드 하나 런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 이번에 HR 프로그램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혁신? 야, 이제 혁신이라면 지겨워 죽겠다. 더 다른 거 없어? 라고 하는 퀘스천이 들었을 때, 즉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부분에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해결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트렌드 와칭을 하러 나가는 경우를 가설 검증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해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획적으로 효율적으로 트렌드를 와칭하러 나가는 거죠. 자, 이때는 목적지가 명확해요. 봐야 할 게 명확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내야 될지 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될 가설이 명확하다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 와칭을 짧은 시간 동안에 해결안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변화를 탐색할 때는요.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난달하고 다르네. 이 장소하고 저 장소하고 다르네. 홍대 입구하고 참 가로수길하고 느낌 너무 많이 다르네. 라고 하는 장기적인 와칭을 통해서 변화를 감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것에 대한 부분들의 가설. 굉장히 폭넓지만 또 평상시에 누적된 것들을 통해서 우리한테 감각을 실어주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가설 검증형을 잘하는 사람들은 변화 탐색형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뵙니다. 한번 하고 나면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할 때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지하철을 탈 때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친구를 만날 때도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몸에 배면서 이제 변화를 즐기는 형태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트렌드 와칭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다 이해가 되셨어요? 질문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트렌드 와칭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방법의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멈출 수 있다면 이 폰트를 바꾸면 훨씬 더 좋겠는데, 그쵸? 네, 다 같이 네 방법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셜록 홈즈의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네, 셜록 홈즈 저희 아이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책 중에 하나예요. 소설책 중에 하나인데 셜록 홈즈의 친한 친구 왓슨을 아시죠? 왓슨이 물어봐요. 홈즈,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추리력을 갖고 있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 사건 현장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해결안을 찾아내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자 홈즈가 왓슨한테 물어보는 거죠. 나는 C하지 않고 왓치하는 거야. 무슨 차이가 있는데? 물어보죠. 자네 혹시 우리 집에 올라오는 계단이 몇 개인 줄 아나? 그렇게 끊임없이 올라왔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뭐 맨날 하는 건데 그걸 왜 보나? 그게 바로 C하고 왓치하고 차이야. 자네하고 나와가 차이야. 나는 목적을 가지고 사물을 봐. 그리고 뭔가를 알아내려고 사물을 봐. 근데 자네는 보잖아. 지나버리잖아. 계단은 17개야. 자, 한 번 겪고 나면 이제 왓슨은 올라올 때마다 17개라는 걸 확인하면서 올라오게 되겠죠. 이게 바로 왓치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트렌드를 왓치할 거냐, C할 거냐 라고 하는 차이가 여러분한테 있다는 거죠. 자, 왓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홈에서, 가정에서 왓치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매장에서 왓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운에서, 거리에서 왓치해낼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아이데오라고 굉장히 유명한 디자인 혁신 회사예요. 이 회사가 스타트를 하는 시점에서 제일 먼저 하는 부분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집을 가든 매장을 가든 또 거리를 가든 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관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어린이용 칫솔이에요. 자, 여러분 어린이용 칫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린이 칫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애가 손이 작으니까. 그쵸? 또요? 디자인이 이뻐야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뽀로로? 뭐 네, 애기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실제로 아이디어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관찰을 해본 결과 자,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칫솔들이 이렇게 하죠. 애들은요. 주먹을 쓰더라는 거예요. 애들이 주먹을 쓴다는 얘기는 이게 가늘어지고 작아지면 잡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칫솔이라면 굵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주먹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앉아서 어른들 것만 개발하던 당시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막상 현장에 가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관찰했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관찰의 힘이다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관찰을 하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서로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하는 거죠. 디자이너도 기획자도 엔지니어도 영업을 하시는 분도 뜬구름 잡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자기가 보고 온 거에서 자기가 느낀 거 보면서 질문이 있어서 물어봤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드니까 디자인으로도 모형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들과 유사한 상품, 어너더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상품들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사실 여기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와우 하는 상품들이 나옴으로 인해서 히트를 치게 되는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홈 비지팅에 대한 이야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홈 비지팅 말 그대로예요. 홈을 비짓한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말해요? 방문. 네, 방문입니다. 고객을 실제로 사용하는 고객집에 가서 고객이 직접 사용하는 모습, 제품을 노는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왜 쓰나?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사례인데요. P&G. P&G 하면 다들 아시죠? 세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기 다 써보셨을 거예요. 타이드, 아이보리, 아주 유명한 상품들. 남성분들 면도기. 네, 저희 집에도 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소비재, 마케팅에 있어서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고객을 잘 이해하고 시장을 잘 이해하는 회사라고 인정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가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 전 세계 글로벌 1위를 하다가 보니까 조직이 커져요. 방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제 고객 조사 해봐야 맨날 똑같은 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치약의 전문가거든. 비누의 전문가거든.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점점 시장과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당연히 주가는 떨어집니다. 116달러까지 치솟았던 주가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위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P&G도 끝났다. 라고 하는 상황에서 새롭게 오게 된 회장이에요. 앨런 라플리 회장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객을 직접 만나라. 조사 자료로 만나지 말고 설문으로 만나지 말고 남한테 시키지 말고 니네가 직접 가라. 라고 해서 임원들이 직접 가게 됩니다. 직접 가게 돼서 지금 프리처드 CMO라고 하는 사람도요. 해외에서 온 글로벌 리더인데요. 우리나라 서초구에 있는 가정집에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가정집에 가서 주부에게 부탁하는 거죠. 세제를 어디다 두는지, 샴푸는 어디다 두는지 물어보고 누가 사용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접 고객이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불편점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그것들을 상품의 혁신으로 내부의 영업의 혁신 방향으로 내부의 혁신, 프로세스 혁신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서 2012년 은퇴할 때까지 매출이 2배로 뛰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홈비지팅에 대한 중요성. 자, 그렇다면 홈비지팅은 어떻게? 홈비지팅이라고 하는 건 관찰 장소가 집입니다. 누굴 대상으로 해요? 헤비유저. 헤비유저라는 게 누구예요?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들, 많이 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뭐래요? 제품이 놓여있는 위치, 그걸 왜 쓰는지,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주 사용자가 누군지, 이용 시각이 어떤지, 사용하면서 표정이 어떤지, 찡그리는 건지, 아니면 기분 좋은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사용하고 난 다음 사용 후 어떤 모습이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찰을 하고 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Lie to Me라고 하는 제가 동영상에 대한 부분들을 편집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짓는 표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실하다는 거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평균에 10분 동안에 3번 이상의 거짓말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입으로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몸은 거짓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몸으로 항상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미국 드라마입니다. 미드인데요. Lie to Me라고 하는 드라마인데 이 심리학자가 실제로 사람들의 눈썹의 모습, 입모양의 모습, 어깨 움직임의 모습을 통해서 즉 사람의 표정을 잘 관찰함으로 인해서 진실을 찾아내는 이런 드라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관찰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홈비지팅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틀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해서 방법론을 익히고 기획을 하고 내부의 문제를 정의하고 정의한 문제를 가지고 기획을 합니다. 기획을 해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방문을 해서 뭘 물어봐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내게 돼요. 그리고 오전 시간에 기획한 걸 가지고 오후에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사진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들고 와서 그 다음날
이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을 겪게 돼요. 자, 이때 사용하는 홈 비지팅 기획 방법입니다. 일단 방문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해요. 그러려면 누구로? 일반적으로 헤비 유저라고 했는데요. 각각의 제품마다 헤비 유저가 좀 다르시겠죠. 네, 그래서 각각의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서 헤비 유저에 대한 부분들을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홈이다 보니까 방문하는 가정 수를 정하게 되고요. 방문 일자, 관찰 포인트, 인터뷰의 내용, 각각의 역할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촬영하시는 사람, 인터뷰하는 사람 각각을 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구성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산업이 혹시 있으세요? 어떤 일을? 아, 주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네. 비밀이세요? 네. 네. 저는 기업 지원하는데 네. 관리자 차원. 네. 어떤 일을 하세요? 대학생. 학생이세요? 오, 훌륭한데요? 네. 학생입니다. 학생이세요? 이런, 네. 대학 강연은 낮에 하는데. 네. 디자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 하세요? 제품 디자인. 아, 제품 디자인. 어떤 제품이요? 저는 분야가 맞고요. 아, 분야 없이 제품. 모든 제품. 훌륭하신데요?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떤 일 하세요? 저요? 네. 그 화장품 기획 개발. 아, 그러세요? 네. 화장품. 어렵네요. 네, 어려운 거죠. 네. IT 쪽 컨설팅 코र्스. 아, IT 컨설팅. 헉, 바쁘신 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네, 어떤 일 하고 있어요? 학생. 네. 저 기업 브랜드 통합기획. 브랜드 통합 기획하시고요. 네. 학생이. 학생이요? 학생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죠? 훌륭한데? 네. 네, 저는 서비스 컨설턴트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세일즈. 세일즈, 뭘 세일즈 하세요? 자동차. 자동차 세일즈? 아, 제가 오전에 뵌 분들 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인데. 네. 학생이요? 네. 증권. 증권이요? 아, 피터 린치처럼 되셔야 되겠는데요? 네. 교육사업이요? 네. 네? 중기사업이요? 네. 아, 헤더 어떠세요? 아, 이거 앞에서 했던 말이 다 맞나요? 네. 다행입니다. 헤더에서 욕을 잔뜩 했는데. 네. 자, 우리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HR도 지금 교육 목적에 또 화장품, 또 자동차 영업이라고 하는 각각의 목적으로 사실 방문해야 될 장소가 완전히 다르죠. 각각별로 헤비 유저도 다르죠. 라고 하는 차원에서 헤비 유저가 누군지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정하고 그들한테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들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실제로 뭐 사례 조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가정에서 싱글을 대상으로 하는 냉장고를 개발하려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제품을 기획하려고 해요. 제품을 기획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정 방문을 한 거죠. 누구? 한남동 땡땡땡 오피스텔.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지웠어요. 네. 30대 싱글 여성이에요. 우리 일명 말하는 골드미스죠. 골드미스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자, 냉장고 이용하는 실태 파악했어요. 냉장고는 원래부터 오피스텔 붙박이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산 건 아니에요. 네, 집에서는 밥을 먹지 않아요. 왜 안 먹냐면 남는 식재료,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오히려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은 거죠. 안 해 먹는 게 오히려 남는 거예요. 라고 하는 상황인 거죠. 집에서 가끔 라면을 끓여 먹거나 전자레인지로 간단한 요리를 해 먹는 정도. 우유, 요구르트, 견과류가 다 냉장고에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야채 이런 거 없어요. 식재료 이런 거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영양제, 견과류. 그리고 어제 회식해서 남아서 오늘 아침에 먹으려고 들고 온 음식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800리터, 900리터에 해당하는 4인용 냉장고를 개발할 때와 싱글들을 대상으로 냉장고를 개발할 때의 포인트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고충사항도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르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비지팅하면서 가정 내에서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다음은 매장을 관찰하는 부분입니다. 자, 매장 내에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건
제가 자동차 영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차를 가봐요. 기아차를 가봐요. 포드를 가봐요. 라고 하는 것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장품이라서요. 저는 태평양 매장에 가봐요. 저는요. 여기만 가봐요. 페이스샵만 가봐요.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앞에서 보여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화장품에 관심이 있고 내가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전 교육이라 전혀 관심이 없어요. 라고 저는 IT라서 이런 거랑 관여가 없어요.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라 거리의 모습, 다른 매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안에서 보여지는 가치관의 변화라는 게 뭐가 있는가? 사람들이 왜 이 매장에 자주 올까? 이 매장에서 주로 보는 아이템은 뭘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 파악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사회, 생활, 문화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매장을 보시게 됩니다. 자, 매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고객들의 구매 상황을 관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매하고 행동하고 태도를 보이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읽게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홈비지팅 하면서 홈비지팅 할 때는 어떤 대상의 고객들을 방문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헤비유저죠. 그런데요. 실제로 매장 관찰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건 얼리 어댑터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빠르게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제품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는 얼리 어댑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매장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 하나를 산다고 하더라도 책에 대한 얼리 어댑터들이 주로 가는 매장은 어딜까요? 동네에 있는 조그만 서점은 아니겠죠. 대형 서점,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신간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이런 것처럼 동일한 카테고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얼리 어댑터의 매장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또 신설 매장, 새롭게 생기는 매장이 어딘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방문하고 관찰을 통해서 그들의 변화, 빠른 변화를 읽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내게 됩니다. 자, 매장 관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요 장소는 백화점, 전문점입니다. 얼리 어댑터들. 얼리 어댑터다라고 하면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다를 수 있겠죠. 가능하면 젊은 친구들이 얼리 어댑터일 확률이 커요. 또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일 확률이 커요. 또 뭔가 다양한 경험을 해본 사람이 얼리 어댑터일 확률이 커요. 라고 하는 부분. 자, 전체 그 카테고리에 있어서 중요한 얼리 어댑터 중에 하나가 판매원이에요. 들으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아시죠? 네. 내 차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차 전체의 동향도 알고 계시고 다른 회사의 판매 동향도 알고 계시고 어떤 차가 나올지도 알고 있고 라고 하는 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편안히 고객이 나를 신경 쓰지 않게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관찰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누구랑 같이 왔는지, 동행자가 누군지, 그리고 와서 방문자간에는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서로 점원에게 말하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뭔지를 찾아내는 거죠. 또 투어하는 시간, 매장의 동선, 관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봄으로 인해서 뭘 사람들은 주로 관심 있게 보는지, 어떤 포인트가 구매를 결정짓고 있는지, 어떤 포인트가 구매를 거절하게 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거죠. 관찰 시에 주로 보게 되는 우리의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판매사원과의 인터뷰예요. 왜? 판매사원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고객만큼이나 중요한데요. 고객을 통해서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고객의 변화를 읽었다면 판매사원은 내가 계속 있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봤던 게 금요일날 오전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후 상황은 어떨까? 주말 상황은 또 어땠나? 또 주초는 어떤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변화의 동향을 나는 읽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식의 시간의 흐름의 변화, 또 다른 제품 대비 이 제품의 차이점, 전월 대비 지금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변화는 결국 판매를 담당하고 그 장소에 계속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관찰의 포인트를 읽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연스러운 상황에 대한 부분, 배경까지 이해한다 라고 하는 부분 첫 번째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가는 부분들은 변화의 추이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장을 관찰하는 부분에 매장 하나하나를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뭐 이 정도로 했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즉 HR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프로그램을 짜시면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컨설팅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주로 보게 되는 큰 매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설명하려고 해요. 첫 번째 서점, 그 다음 번으로 전시회장. 자, 첫 번째 서점을 보는 부분입니다. 서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트렌드를 발견하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뭐 삼성전자의 고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도쿄 방문이라고 하죠. 예, 연초가 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도쿄로 갔어요. 도쿄로 가서 대형 서점에 들르는 거죠. 대형 서점에 들려서 신간을 보는 거예요. 어떤 책들이 주로 나오나, 어떤 게 이슈가 될 건가. 이것들을 통해서 뭐를 해요? 트렌드의 변화를 읽고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본인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서점에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트렌드 와칭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정기적으로 서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왜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화를 읽으시라고 했잖아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어떤 변화가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책 한 권 한 권을 보는 것도 좋지만 책 전체의 흐름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책 전체의 흐름을 보기 가장 좋은 건 어떤 코너일까요? 두 가지 코너가 있죠. 베스트셀러 코너하고 신간 코너. 어떤 책이 주로 나오나? 어떤 책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계속 끌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 물론 서점에 가면 서점에서 주도한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거는 오래 안 간다고 보고, 네. 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연초에는 꼭 방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이 비즈니스 기회를 찾으신다면. 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워칭 순서는 전체 베스트셀러를 보고, 그 다음에 각 분야별 베스트셀러를 보시게 됩니다. 신간을 중심으로 보시게 되고요. 방문 시마다 내가 관심 있는 거, 저는요 경영만 봐요. 저는요 자동차만 봐요. 전 영업만 봐요. 이렇게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나와 무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신간 코너, 베스트셀러 코너를 보시라는 거죠. 보면서 이쪽은 이렇구나. 땡이 아니라 이건 이렇구나.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없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계속 퀘스천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트렌드 와칭의 역량을 키우실 수가 있는 거죠. 전시장에서 트렌드 와칭을 할 수 있는 팁 두 번째로 설명드립니다. 먼저 대형 전시장에서 전시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각 대형 전시장마다 홈페이지에 모두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월초에 매년 연간 스케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라고 하는 쭉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를 쭉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시면 회원에 가입해 놓으시면 날아옵니다. 날아오시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저를 찍으시는 건 아니죠? 네. 네. 쉽게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정리를 좀 이렇게 해놨죠. 네, 이렇게 책에도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전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이 정보를 얻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속옷을 하고 있는 상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속옷에 대한 부분에 전시회만 보시는 게 아니라 속옷, 또 아웃도어 전반, 패션, 인테리어 색감에 대한 동향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보심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컬러의 변화, 또 트렌드의 변화, 재질의 변화,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할까, 눈높이가 어떻게 변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측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이 훨씬 더 쉽게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의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어내기가 쉬우신 거죠.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자, 이제 매장까지 왔고요. 이제 거리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 관찰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 타운 와칭, 트렌드 와칭 하면 거리 관찰을 가장 많이 생각하실 거라고 보여져요. 거리에 나가서 라고 하는 부분. 사실 막막합니다. 어디에 가서 뭘 봐야 될지 라고 하는 부분. 지금 상품을 기획하신다고, 디자인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타운 와칭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그냥. 타운에는 안 나가나요? 나가셔야 해요. 평소에 관찰을 하기 때문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 제가 주말에
그 패션 회사 사장이세요.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전화가 미리 왔어요. 좀 만나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이번에 쓰신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일본 출장을 갔대요. 기획회의 때문에. 글로벌하게 상품을 하나 기획을 하는데 일본 출장에서 기획회의를 했대요. 기획회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는 디올이 패션쇼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어떤 소재를 들고 나왔는지, 어떤 패턴인지, 허리를 묶는 건지, 남색인 건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디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더 까다롭게 움직이는 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적 동향은 어떤지, 한국 트렌드가 어쩐지 좀 브리핑을 해달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과거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거를 가져다가 벤치마킹하면 끝. 해외적 동향을 보면 끝이었어요. 아이고 이거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갑니다. 이걸로 그냥 오케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 트렌드가 어떤지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트렌드를 안 읽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서칭을 열심히 하다가 이 책을 발견하고 너무 반가워서 보니까 아는 사람이어서 너무 더 반가워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사실은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압박감 속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는데요. 실제로 거리로 나가서 어디로 나가서 뭘 봐야 될까? 사실 막막하거든요. 이 막막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특정한 도심에서 거리를 오가는 행인이나 일정한 장소에 모여있는 일반 대중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외식 장소를 보거나 라고 하는 단순히 거리를 보는 부분도 수동적으로 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앞에 홈즈와 왓슨의 이야기처럼 와치하는 거예요. 와치를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자, 와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 덩어리를 보게 돼요. 그 거리 안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동향. 그 거리에 어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나.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나. 아니면 느릿느릿 여유를 즐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뭔가. 라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타겟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누구 보나요? 가능하면 표현력이 풍부한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말 안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표정이 없는 사람보다 표정이 다양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왜? 남들보다 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더 노력하니까 젊은 층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상품. 소비자를 사로잡는 상품이 뭔가? 사람들이 이슈가 되고 또 방문하고 싶어하고 사고 싶어하는 아이템이 뭔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매장. 신설 매장이 뭔가?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에도 있어요. I'm in 핫스팟. 신규 매장, 핫한 매장만 선별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되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거의 상업성으로 바뀌었어요. 사람들 관심거리가 이건 거죠. 왜 생길까요? 왜 될까? 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니네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 이걸 보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사람들은 왜 여기에 광분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는 걸까? 뭘 사는 걸까? 뭐가 매력 포인트인가? 나랑 다른 게 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타운하층을 진행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지역을 선정해요. 당연하죠. 어디로 가야 될까? 그렇죠? 어디로 가서 트렌드를 읽을까? 라고 하는. 내가 만약에 가설 검증형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잡게 됩니다. 다음에 관찰 지역을 설정합니다. 관찰 기간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한 번 가서는 절대로 몰라요. 한 번 가서는 어리버리하다 와요. 가로수길, 홍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가면 여기가 거기구나. 뭘 봐야 되는지. 사람 많네. 바글바글하구만. 아이고 여기 장사 잘 되는구만. 뭘 봤는지 기억도 없어요. 2번 가고 3번 가고 그러면 이제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크록스를 우리나라에 처음 가져온 사람도 직장을 다니다가 잘린 거죠. 잘려서 뭘 해야 될까? 고심하고 있다가 아무거나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 명동에 계속 앉아서 지켜본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왜? 명동에 사람이 제일 많으니까. 2주를 계속 똑같은 장소에서 계속 봤다 그래요.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2주 내내 보고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거 비슷하네. 이런 거 특이하네. 이런 거 이러고 하면서 본인이 아이템을 몇 개를 초이스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를 깊이 있게 더 시장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사업 결정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요.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관찰 기간을 해서 장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 한 매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매장과 함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거리 관찰. 그래서 거리 관찰에서 보는 건 뭐냐면 스트리트 전체에 있어서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어디에 주로 움직이는지, 움직임이 어떤지 라고 하는 조금 더 큰 안목을 보게 돼요. 홈은 작았다면 매장 조금 더 커지게 되고 거리는 그보다 더 큰 인터랙티브를 보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찍고 라고 하는 보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미지를 데이터화하고요.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중요한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잘라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에 있어서 이제 쑥쑥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이미지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타원화층을 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시트를 작업을 합니다. 워크시트를 작업을 해서 목적장. 자, 제가 싱글 냉장고를 개발하려고 해요. 싱글 냉장고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타운하층 어디로 갈까요? 앞에서는 싱글 냉장고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싱글로 사는 한남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사람을 방문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식료품은 어떻게 사는지,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왜 밥은 안 해먹는지 뭐 이런 얘기 물어보다 왔어요. 자, 거리로 나가서는요.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나가고 싶으세요? 어디요? 사람 많은데. 네.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그렇죠? 가야 되겠죠. 어디로 갈까요, 우리? 신사동? 네. 신촌. 네. 또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 아닌가요? 다 싱글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대부분 다 싱글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디 가세요? 강남역. 네. 또 명동, 홍대. 네. 대학로. 네. 커피숍이요? 거기 가면 혼자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예. 요즘 굉장히 많이 늘은 것 중에 하나예요. 예. 커피숍에 가면 혼자인 사람이 되게 많아요. 혼자인 사람들이 다 대부분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본인의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뭔가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혼자인 사람 되게 많아요. 최근에.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어떤 목적으로 싱글 냉장고를 개발할 거기 때문에 싱글이 많은 곳. 또 어때요? 싱글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어쩔 수 없이 가는 곳? 노량진? 아니죠. 싱글이 많지만 거기는 아니에요. 왜요? 그들이 핫하게 가고 싶어하고 핫하게 찾는 아이템이 있는 거리로 가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홍대로 가요. 신촌으로 가요. 강남역으로 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이 좀 생긴 싱글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로수길 가죠. 네. 가로수길 이런 데 가죠. 네. 이렇게 경제력에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경제력에 따라서 가시는 곳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선정한 이유 이렇게 싱글들이 핫하게 관심을 갖는 곳. 싱글들이 핫하게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관찰의 포인트는 뭘까요? 앞에서 말한 그대로. 그렇죠? 싱글들이 핫하게 가는 장소가 어딘지, 왜 가는지, 누구랑 동행하는지, 거기서 뭘 하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관찰을 가져요. 거기 냉장고 없는데요? 냉장고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냉장고를 쓸 싱글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싱글들이 왜 사나? 그 싱글들이 왜 그런 행동을 갖나? 그런 태도를 왜 갖나? 라고 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가치관과 그들의 사회, 문화, 생활에 대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읽기 위해서는 냉장고만 봐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가다 놓고 냉장고만 아무리 관찰을 해봐야 그들은 늘 쓰던 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사회적인 변화, 문화적인 경험, 또 만나는 친구들의 변화 속에서 나도 모르게 냉장고 안에 넣는 음식이 나도 모르게 차츰차츰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할 수 있어요? 말로 못 한다고요.
앞에서 제가 잠재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로 못한다고요. 왜? 나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한 달 전과 지금 시점에 넣고 있는 냉장고의 내용물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왜?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고 거기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달라졌고 야, 너 요즘도 블루베리 안 먹어? 이 나이 들어서는 블루베리 꼭 먹어야 돼. 아, 블루베리를 먹어야 되는구나. 다음번에 매장에 가서 블루베리를 사서 냉장고에 넣는 거죠. 너 아직도 비타민 안 먹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제 곧 나이가 이만큼 되잖아. 피부 쭈글쭈글해진다. 아, 그럼 바로 또 비타민 사서 넣어놓는 거죠. 본인이 머릿속으로 기획해서 내는 일이 아니라 이러한 만남 속에서 또 본인이 보는 것 속에서 변화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러면서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패턴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은 입으로 말할 수 없어요. 난 냉장고 사용과 달라지고 있어요. 난 자동차 고르는 기준 달라지고 있어요. 화장품 사는 기준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밑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타운을 나가보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있구나. 뭘 하나를 사도 사람들은 이런 걸 되게 고민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저희 이렇게 기획을 합니다. 뭐 책에 자세히 써놨는데요. 먼저 관찰 지역을 하나를 정합니다. 제가 정했던 지역은 신사동의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을 정했습니다. 여기가 딱 가로수길이에요. 세로로 있는 게 세로수길이고요. 네. 자, 가로수길을 딱 정했습니다. 왜? 싱글들이 가장 핫하게 가고 싶어하고 경제력이 있는 냉장고로 살만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이 가로수길이니까. 가로수길 택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로수길 가봅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먼저 사전에 정보를 얻는 거죠. 맵을 먼저 얻었어요. 네. 네이버든 콩나물이든 뭐 어디든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스마트폰으로 찾을 수도 있죠. 찾은 거예요. 찾은 다음에 주요 방문할 루트를 찾는 거죠.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핫한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갈 때는요. 팀이 함께 나갔을 때는요. 구성을 하는 거죠. 앞에 제가 펜텍의 베가레이스 얘기했던 것처럼 팀 구성원이 함께 나가는 거예요. 구성원이 함께 나가서 나누어져서 관찰을 하고 오는 거죠. 관찰해서 모이는 거죠. 보고 온 거 어땠어? 아, 전 이런 게 좋았고 이런 게 좋았고 라고 하는 조닝을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방문 루트는 어떻게 정할까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는 것, 핫한 아이템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판매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뭔가, 또 핫하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건물 외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어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 그렇죠? 인테리어나 쇼 윈도우, 가장 그 매장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스트리트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 봐도 알아. 거의 얼굴이잖아요. 어떤 게 진열되고 있는지, 어떤 게 인테리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패턴을 읽는 거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형 매장에 있는 안테나 샵들. 가장 매장에 핫한 것들이면서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다 올라와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사실은 트렌드를 캐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하게 됩니다. 또 다양한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는 더 좋겠죠. 식음료. 내가 아무리 자동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식음료, 문구, 소품. 이왕이면 서점, 전시회장, 갤러리까지 포함되면 더 좋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지역들. 강남역 좋아요. 삼성동 코엑스 좋아요. 가로수길 좋아요. 성담동 좋아요. 압구정 좋아요. 신촌 좋아요. 네. 홍대 좋아요. 초이스하는 거죠. 지방일 때는요. 지방마다 또 있죠. 네. 가까운 분당.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정자동, 서현동. 네. 이렇게 지역마다 이런 대학가들, 번화한 곳들, 내가 타겟이 되는 곳,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통 이렇게 가로수길, 핫한 곳, 가로수길, 인기 있는 곳, 가로수길 이슈가 되는 곳 치면 관련된 블로그들, 카페들 쫙 떠요. 핫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골라서 초이스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주제에 맞는가, 목적에 맞는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의 검토. 검토한 결과 어때요? 포스트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 스트리트를 통해서 나는 갤러리 가러 갔다가 제인스 피키 피자 갔다가 카레마리 코시 갔다가 스타트 갔다가 에이세컨즈 갔다가 파머즈 갔다가 CJ 가로수타운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맵을 잡는 거죠. 맵과 경로를 잡고 조닝을 나누는 작업들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어리버리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봐야 될 것들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보다가 보니까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들어가도 괜찮아요. 또 지나가면서 보는 거리 전체에 있어서의 스트리트, 그 안에 사람들의 움직임, 생각하지 못했던 안내판, 생각하지 못했던 쇼윈도우, 생각하지 못했던 건물의 외관, 다 관찰의 포인트가 돼요. 왜? 블로그에서 발견하지 못했지만 막상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인터액티브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거에 관심을 갖는지를 조금 더 알아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방향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충분히 얻어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뷰로 커버를 하게 돼요. 왜? 관찰에서 제가 중요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컨텍스트,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배경이에요. 이유예요. 자,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인터뷰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인터뷰가 병행되게 됐을 때는 사람들이 좀 더 컨텍스트를 이해하기가 쉽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누구한테 인터뷰할 거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죠. 홈비지팅을 할 때는 헤비 유저, 그리고 매장 관찰을 할 때는 얼리 어댑터, 특히 판매원도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고요. 타운하층을 갈 때는요. 표현력이 풍부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뭘 물어볼 거냐에 따라서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하게 돼요. 인터뷰해야 될 지역, 스팟이 어딘지, 거기에서 어떤 내용을 물어보게 될 것인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내용이 다르신 부분들은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타운하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뭐 카메라 당연히 찍으니까 있을 거고요. 네, 녹음기 사실 예전에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지금은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 네,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시면 사진도 찍으실 수도 있고 메모도 하실 수도 있고 녹음도 하실 수도 있고 필요하면 메모를 따로 두 가지를 접목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고요. 저희가 책을 쓸 때도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네. 매장에 직접 나가서 왜냐면 사진 막 찍지 못하게 하는 데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 찍는 거 사실은 다 이렇게 땡땡 그래서 얼굴 사진 책 보시면 얼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초상권 문제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건 또 다 빼고 뭐 이런 식의 것들 작업들을 이제 쭉 진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현장 방문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의사항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활용이에요. 어떻게 활용할까? 자, 거리에 나가서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메모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기획으로 연결할까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들은 설명으로 들어서는 좀 어렵죠. 직접 제가 해봐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저희가 대규모 교육을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각자 나와 사진을 찍어 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을 통해서 그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해내는 실습들을 쭉 하면서 문제랑 맞춰서 기획하는 작업까지 해보게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사실은 어떤 강연보다도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강연이에요. 이 밤에 이렇게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풀 자체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메모를 열심히 하는 것도 최근 들어서 제가 신선한 경험이에요. 이렇게 막 사진을 찍어대는 것도 신선한 경험이에요. 네, 걱정스러워요. 다른 용도는 안 쓰실 거죠? 네, 이것만 찍으시는 거 맞죠? 네, 이렇게 혹시 있거든 제 얼굴에는 스마일 표시해서 이렇게 해주시거나 좀 부탁을 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활용을 한데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신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러분의 업무에 활용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10배의 차이가 있어요. 다 들어서 안 것 같은데 막상 하시려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때 그 강사는 되게 쉽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 그거를 여러분이 새로운 기획 업무에 쓰시려면 또 10배 차이가 있어요. 즉 강연에 들어서 내가 영업, 뭔가 판매 촉진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 화장품에 뭔가 기획을 하고 싶어. 브랜드, 통합할 수 있는 뭔가 플랜을 짜고 싶어. 상품 디자인하고 싶어. 라고 하는 부분에 막상 써먹으려면 100배 차이가 있다니까요. 100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강연 들을 때는 너무 쉬운 내용인데 책을 읽어도 너무 쉬운 내용인데 막상 하려면 너무 힘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진짜 여기 사진 한번 찍어보시고 한 찍어본 것들을 통해서 키워드도 한번 뽑아보시고 뽑았던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을 모으셔서 여러분이 하시려고 하는 일인데 한 번만 어설프지만 한 번만 해보면 두 번째 할 때 훨씬 잘할 수 있고 세 번째 할 때 훨씬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찍어왔으면 작은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삽입합니다. 삽입하고요. 이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촬영한 장소와 촬영한 이유를 써요. 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이유로 이걸 찍었는지.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컨텍스트예요. 이 이미지 하나만이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이 이미지를 둘러싸고 있는 배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찍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설명을 하면서 내가 이 장소에서 이 사진을 왜 찍었냐면 이때 상황은 이랬고 내가 여기서 되게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한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명사나 형용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키워드를 써내게 돼요. 결국 뭐냐면 이 이미지 하나가 갖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거죠. 이걸 우리가 키워드화 작업이라고 해요. 핵심되는 언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예, 갤러리 거락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갤러리 거락이고요. 왜 찍었냐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깜짝 놀랐던 게 저는 갤러리라고 하면 그림이 걸려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쇼파랑 벽걸이 장식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다양한 시리즈로.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재밌었던 게 뭐냐면 마리오 라던가 네 보이시죠 마리오. 네.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톰과 제리 막 이런 동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고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 것들과 친숙한 것들이긴 하지만 낯설은 두 가지를 섞은 거죠. 자, 이렇게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용적인 소재이면서 익숙한 것을 두 개를 섞어서 낯설고 새롭게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트 있고 어린 시절 향수를 일으키고 컬러풀하고 일상과 예술을 섞고 라고 하는 것들. 자, 제가 갤러리 거락에서 사진을 찍었고 사진을 찍은 포인트는 이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자, 이런 거에 한두 장이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 장이죠. 문구점에서 또 편집샵에서 찍은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쫙 20몇 장, 40몇 장 쫙 있겠죠. 근데 이게 막 되게 힘들고 지겨울까요? 굉장히 즐거워요. 왜? 사진 찍으면서 그때 막 있었던 비하인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키워드로 그룹핑을 하게 됩니다. 행적인 그룹핑, 질적인 그룹핑. 각각의 상품들에 대한 부분의 원인, 키워드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찍은 이미지들을 가지고 키워드들을 쫙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고요. 이 키워드 속에 섞여 있는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그룹핑으로 묶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홈비지팅에서 싱글 냉장고에서 얻어냈던 아이디어. 가정에 방문해 보니까 넣는 내용이 이렇게 다르더라. 밥은 얘네들 이렇게 안 먹더라.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게 아니더라. 쓰레기 버리는 데도 없더라. 뭐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한 부분을 쭉 씻었죠. 뽑았죠. 자, 주로 붙박이더라. 라고 하는 부분. 매장 관찰에서 씻었죠. 뽑았죠. 매장 내에서 사람들이 주로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고 어떤 아이템에 관심이 있고 거리에서 또 뽑았죠. 이렇게. 일상과 의외의 것들을 결합하더라. 일상과 예술을 섞더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쭉 뽑았죠. 자, 이 뽑은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의 싱글 냉장고와 연결시키는 거죠. 싱글 냉장고를 이렇게. 자, 앞에서 아이디어의 어린이용 칫솔하고 똑같겠죠. 일반적인 어린이용 칫솔하면 작은 거. 왜? 손이 작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관찰을 해보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다르고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상황이 다르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즐기는 내용이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린이용 칫솔이라고 하면 작고 가늘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행동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더 두껍게 주먹 쥐고 쓸 수 있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을 하는 것처럼 기획의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러 오는 상황에서도 똑같아요. 사람들마다 자동차를 사러 오는 이유가 다 틀리죠. 다 틀린데 내가 팔아야 될 건 명확해요. 이번 달에 뭔가 드라이브가 걸려있는 차를 팔아야 돼요. 그러면 고객을 유도하려고 하죠. 고객님 싼 거 나왔습니다. 신차 나왔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가정에서 사용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점을 관찰하고 또 그들이 매장 내에서 구매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변했는지 라고 하는 걸 파악하고 거리에서 그들이 즐기는 포인트를 발견하고 나면 이런 변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동차에서 원하는 건 이렇게 달라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고 판매 촉진 아이디어를 낸다던가 상품을 기획하는 방향을 찾아낸다던가 내부 혁신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낸다던가 HR 방향을 찾아낸다던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직원을 뽑을 때 방법을 달려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고요. 교육 프로그램을 내는 것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만 나오진 않겠죠.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앞에서 크록스의 사례처럼 구체화하는 거죠. 사업성, 사업에 대한 규모,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기획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초점 발상이라고 하는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싱글의 여성이 좋아하는 아이템,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카메라 아이디어를 뽑은 사례인 거죠. 아이스크림 하면 뭐가 있지? 토핑이 되게 예쁘잖아. 맛이 다양하잖아. 콘이 있잖아. 라고 하는. 즉, 싱글들 내가 타겟을 삼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을 하나 골라서 그들의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럼 뭐가 있는데? 아, 토핑? 카메라를 연결시키면 카메라 장식하는 걸 한번 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연결하는 거죠. 맛이 다양해? 맛이 다양하다는 건 카메라에서는 맛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색상이 다양해. 콘이 있다. 그러면 카메라에서는 지원하는 툴이 있다. 왜? 아이스크림을 받쳐주는 지원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 카메라 지원 툴을 연결을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상품 아이디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장식하는 거 상품 아이디어 들어가면 어때요? 카메라의 겉부분을 교체 가능하게. 컬러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방수용으로 바꿀 수도 있고 모던하게, 클래식하게, 럭셔리하게 라고 하는 케이스만 바꾸게 할 수는 없을까? 아이디어죠. 자, 색상이 다양하다? 어때요? 그날그날 복장에 맞게 갈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콘이 있다, 지원하는 툴이 있다, 초소형, 삼각대, 내장형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전혀 무관할 것 같은 아이스크림이라고 하는 싱글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성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 하나 적고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 요소를 풀어서 내 상품과 연결하는 거죠. 냉장고랑도 연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실제로 주거 상품에 활용했던 사례들이에요. 네. 컵케이크라고 하는 걸 하나 이용해서 컵케이크의 중간 장식, 네, 싱글용 주거 상품으로 연결해서 했던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마다 이제 이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상품에 대한 기업 방향에 대한 부분을 도출하는 작업이고요. 실제로 채용에 활용했던 상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어떻게 전문가를 뽑았는지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담았던 부분입니다. 기획 내용 구체화 한 거죠. 광고 홍보 기획팀에서 1월에 광고안을 작성하고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부분들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 사실은 기획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큰 고충사항은 뭐냐.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또 이제 반 정도 되시는데요. 가장 고충사항은 뭐냐면 트렌드에서 기획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는 있어요. 누구나 찾아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사장님이 찾아내면 바로 상품이 돼요. 네. 상무 전무가 찾아내면 될 수도 있어요. 사원이 찾아내면 어려워요.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가 몇 권이 있어야 돼요. 책이. 그건 네 생각이지. 사진 몇 장 들고 가서 제가 트렌드에서 이거 발견했는데요. 그러면
나는 이 사진에서 이거 느꼈는데 너는 왜 이거 느꼈는데? 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물러 쓰셔야지. 거기서 바락바락 하면 과제가 또 나와요. 네가 한가한가 보다. 자, 그거는 네. 강사가 이제 솔루션도 줘야 되겠죠. 여러분이 트렌드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으로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는 신뢰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앞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트렌드를 보고 몇 개의 사진을 찍고 주요 키워드를 뽑아내고 거기서 기획 아이디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나오죠. 그 안에서 뭔가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규모가 되는가? 시장성이 있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작업들이 있겠죠. 두 번째로 보여주는 자료들이에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즉 내가 찍은 사진 말고도 외부 자료들을 통해서 이게 근거가 뒷받침되는가?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서 모집 대상을 채용했습니다. 앞에 제가 사료를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사료를 보여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뒷받침했던 자료들이에요. 시장 상황이 얼마나 게임화가 촉진되고 있는가. 자, 일단 스마트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안 가진 사람이 없어. 인프라가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인구에 대한 부분들도 밀레니엄 세대가 부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했던 애들이 이제 성인이 된 거죠. 얘네들은 게임 문화가 익숙한 애들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게임 적용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우리 말고도 이미 많은 선진 기업들이 게임화를 활용하고 있다. 코카콜라도 삼성전자도 라고 하는 다른 데의 사례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례들을 통해서 뭐예요? 결국 우리가 이것들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미 성공 사례들이 있고 환경이 무르익었고 고객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내부에 설득을 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면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큐사인을 받기가 훨씬 쉬운 거죠. 실제로 프리미엄 과자 만들 때 썼던 사례예요. 시장이 점점 커가고 있어요. 개발합시다. 그런데 개발자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제과만 지금 우리나라 오픈을 내가 했어. 우리나라에서 내가 안 거친 과자가 없어. 당신이 먹었던 과자 다 내가 만든 거야. 뭐 이런 식의 상황인 거예요. 과자는 1,500원 이상은 죽어도 안 팔려. 내가 손에 장을 지죠. 뭐 이 상황인 거예요. 아무리 트렌드 얘기해도 안 먹히죠. 자, 근거자료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위한 과자만이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과자 됩니다. 안 돼. 3,000원? 안 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여주냐면 주택가와 사무실 주변의 편의점에서 주로 판매되는 아이템이 틀려요. 자기네 회사 자료야. 자기네 회사 토탈로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주택가에서는 주로 깡만 팔려. 그러니까 어때요? 1,000원. 회사 전체 토탈 썸으로는 1,000원일 수 있죠. 1,500원일 수 있죠. 하지만 네, 나눠서 보니까 어떠냐면 초콜릿류, 사탕류, 고가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거죠. 직장에서. 시장이 있다는 거죠.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부 자료를 활용해 제시했을 때는 가장 파워풀해요. 오케이, 바로 사인. 되겠구만.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트렌드 와칭을 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업무 속에서 매출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변화, 이겨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닌텐도도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을 봤더니만 지하철 안에서 너무 무료한 거죠. 그럼 뭐예요? 자기 거 전자계산기 꺼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좋아지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자, 사람들이 굉장히 무료한 거죠. 게임을 움직이면서 포터블하게 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너무 큰 거예요.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일상에서의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빠 어디가 보세요? 네.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어요. 가장 누구 좋아하세요? 얘네들 중에. 윤우 알이 난리 났어요. 윤우 좋아하는 연예인 여자들 너무 많아. 네. 자, 김유곤 PD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를 데리고 장난감 백화점에 갔어. 너무 힘드는 거야. 차라리 일하는 게 낫겠어. 야근이 낫겠어. 라는 상황인 거예요. 거기에서 박명수를 만나요. 박명수도 초죽음 상태야. 아빠들은 굉장히 힘드는 거구나. 나가스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뭐 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진행을 했고 5명의 가족들이 나오면서 대박이죠. 지금 윤우는 입는 옷이 전부 다 완판이야. 윤우가 부르면 노래도 랭크가 올라가. 네, 윤우가 먹으면 네,
팔리는 거죠. 아시죠? 예. 짜파구리 여러분 드셔보셨어요? 제가 네, 스마트폰에 이밥차라고 하는 요리를 안내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니네요. 잘하고 놀라갔으니군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 짜파구리가 왔더라고요. 짜파구리 만드는 법. 이렇게 인기가 대단하단 말이야.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매장에 가보면 짜파게티하고 너구리하고 함께 진열돼 있죠. 근데 진열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라면들하고 함께 있지도 않아요. 걔는 따로 나와 있어요. 농심의 매출이 30% 늘었어요. 예. 네. CF를 농심하고 찍었죠. 예. 네. 이렇게. 대박이에요. 그렇지만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본인의 일상에서, 경험을 통해서. 앞에 피터 린치도 마찬가지, 피인치도 마찬가지, 아이데오도 마찬가지. 본인의 일상 속에서 일상을 씨하지 않고 와치하면서 기획으로 연결했을 때 결국엔 답은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맥을 다양하게. 약속 장소는 늘 새로운 장소.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귀 기울이고.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얻는 장소예요. 동년배 지인 직장인. 가장 많이 얻는 서점, 거리나 상점. 앞에서 다 설명드렸던 매장, 거리 관찰,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또 거기서 그냥 놓치지 말고 사진 찍은 거에 대한 부분에 메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기로 시작했지만 좀 지나면 루틴해져요. 이 루틴해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칼라베스. 칼라베스는 뭐냐면 아침에 컬러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빨강, 오늘은 파랑, 내일은 초록, 오늘은 동그라미, 내일은 세모. 본인이 그냥 보고자 하는 뭔가 매개점을 하나 잡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집중함으로 인해서 평상시에 놓쳤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게 되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루즈해지지 않고 와치할 수 있는 감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트렌드 와칭을 통해서 성공한 여러분의 미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